네, 안녕하세요. 테슬라 투자로 은퇴하기 아트라운TV입니다. 테슬라가 AI로 매출이 80배나 증가할 수 있다라고 말하시는 분이 있어요. 테슬라가 차기 AI 주도주가 될까요?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테슬라가 혼란한 시장 속에서 4% 급등을 보여주었습니다. 시황도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늘 3대 지수 현황 먼저 간략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혼조세였어요. 다우와 나스닥이 엇갈리는 모습이죠. 뭐 그렇게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지만 나스닥이 어느덧 13,000선을 넘어섰습니다. 시황이 그다지 좋지 않은 가운데 엔비디아와 테슬라의 주가 상승에 힘입어 나스닥이 이렇게 크게 상승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장 초반만 하더라도 더 괜찮은 모습이었습니다. 더 크게 오르는 듯한 모습이었어요. 제가 왜 그러냐면 주말에 바이든과 메카시 하원 의장이 미국 부채 한도 상향과 관련해서 잠정 합의에 이르렀다라고 돼서 특필이 되었죠. 하지만 오늘 혼조세를 보였던 이유는 하원에서 전체 표결을 앞둔 가운데 전문가들이 아직 법안 통과 과정에서는 난항이 불가피하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이에요. 부채 한도 합의안이 아직 완전히 결승선을 넘은 게 아니라고 합니다. 일부 강경파 공화당 위원들이 또 있다라고 하는데요. 메카시 하원 의장이 백악관에 굴복했다라고 맹비난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난항이 불가피해 보인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오늘 시장이 장 막판에 좀 흘러내렸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국채 금리도 소폭 감소하고 유가도 다시 60불대 후반까지 내려왔어요. 자, 이런 모습은 다우에는 좀 안 좋고 나스닥에는 좀 더 우호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스닥만 유독 상승한 그런 하루였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엔비디아가 어느덧 4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200달러대가 엊그제 같은데 단 한 주 만에 400달러를 돌파를 해버렸어요. 반도체 업체로는 처음으로 1조 달러 클럽을 장중에 돌파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인텔도 AMD도 아닌 엔비디아가 반도체 업체로는 처음 1조 달러 클럽 돌파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테슬라는 오늘 4% 이상 상승을 했는데 전문가들은 머스크 CEO가 3년 만에 중국을 방문했다는 소식을 인용을 해서 테슬라가 올랐다. 그래서 나스닥이 올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일단 맵을 보면요.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은 상승의 모습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수의 빅테크 기업 위주로만 올라가고 있는 현재 장세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다우와 관련된 주식들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최근 중국장도 그렇게 좋지 않은 모습인데요. 엑슨모빌이라든지 파이낸스 영역 그리고 인더스트리얼 영역들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 자, 오늘의 상승은 엔비디아와 테슬라가 또 이끌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나스닥이 계속 캐조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작은 박스권을 돌파를 하게 되면 새로운 추세가 시작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느덧 3,000선을 넘어선 나스닥이에요. 하지만 13,180 정도의 전고점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어느 정도 좀 쉬어가는 흐름이 예상이 되는 앞으로의 장이다 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시장은 아무래도 조만간 엔비디아가 아닌 다른 주도주를 찾아보려는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어쨌든 미국 부채 한도 상향과 관련해서는 바이든과 메카시가 어느 정도 잠정 합의에 이르렀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큰 이슈를 만들어내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미국 대선이 또 내년에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안 좋은 선례를 남기고 싶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미국의 디폴트 위험은 크게 없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중요한 거는 언제 금리가 동결이 될 것이냐, 언제 금리가 인하가 될 것이냐라는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는 세계의 기준금리가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에도 미치는 영향이 상당해요. 미국이 금리를 동결했다, 미국이 금리를 인하했다, 인하하기 시작했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요. 자산 시장이 껑충 바로 뛰어오를 수도 있는 뉴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자, 6월 14일에 다음 FOMC 회의가 있습니다. 금리 동결 전망이 한 38.1% 정도로 나오고 있어요. 전주 대비에는 좀 더 올라간 모습으로 나오고는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6월달 금리 인상 가능성이 61.9%로 남아 있어요.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모습이지만 어쨌든 금리 인하 가능성이 지금도 더 높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높게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한 차례 정도 더 금리 인상을 충분히 예견해 볼 법하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연내 금리 인하는 좀 어려워지는 분위기입니다. 금리 인하 분위기가 나오려면 4% 후반까지 금리가 한번 좀 내려와 줘야 될 것 같은데요. 4% 후반 금리는 내년 1월 정도에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파월 연준 의장의 의견처럼 올해 연내는 금리 인하 좀 없을 가능성도 높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그래도 금리가 동결만 되더라도요. 시장에서는 이제 금리 인상 긴축이 끝났구나라고 환호를 하면서 자산 시장이 더욱더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 점은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지 달갑지 않은 매크로 상황 속에서 나스닥 위주의 주가 반등을 이끌고 있는 것은 역시 AI에 힘입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 중에 역시 대표적인 주저주는 엔비디아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엔비디아 일봉 차트를 보면 지금 400불을 넘겼습니다. 엔비디아가 저번 주에 실적 발표를 하면서 200불대 후반이었던 주가가 300불대 후반까지 껑충 뛰어 올라 버렸죠. 자, 현재는 400불대 초반이지만 오늘 봉이 그다지 좋진 않았어요. 오늘 419불까지 올랐다가 윗꼬리가 길게 달린 음봉 형태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투자에 들어가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그런 가격대일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엔비디아의 펀더멘털은 아직도 좋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엔비디아의 이런 주가 급상승 그리고 AI 주도주로 등극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요. 엔비디아의 해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는 게임용 그래픽 칩 GPU로 유명한 회사죠. 지포스, GTX, RTX 이런 시리즈로 유명한 회사입니다. 자, 202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자, 이 회색 막대 그러니까 게이밍 영역이 데이터 센터 그러니까 AI 쪽보다 더 컸습니다. 자, 그리고 이 게이밍 칩들이 비트코인 채굴에도 쓰이기도 했었죠. 단순 반복 연산에 강점을 두고 있는 게 바로 GPU 칩이기 때문에 비트코인 채굴에도 쓰이면서 자,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더욱더 크게 성장을 했던 엔비디아였는데 비트코인 자산도 하락하고 코로나도 끝나면서 이제 성장이 더디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의문이 있었는데요. 이를 데이터 센터 그러니까 AI 매출액으로 지금 만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2023년 들어서 데이터 센터 이 주황색 막대가 게이밍보다 더 길어지는 모습이죠. 엔비디아는 실제 몇 년 전부터 데이터 센터 칩을 우선순위에 올렸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AI 기술을 좀 더 우위에 올려놓고 전략을 짰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엔비디아의 전략과 해안이 지금 결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챗 GPT와 같은 AI 시스템을 구동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센터가 필요한데요. 데이터 센터에는 CPU도 들어가고 GPU도 들어갑니다. CPU로 유명한 회사가 인텔과 AMD를 들 수 있겠죠. 하지만 데이터 센터 쪽에 AI 능력, AI 기술이 좀 더 중요해지면서 엔비디아의 GPU가 더욱더 큰 영역을 차지를 하게 되었어요. 자, 그래서 2022년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인텔이 데이터 센터의 매출액이 더 컸습니다. 하지만 2023년 들어서 지금 엔비디아가 인텔과 AMD를 모두 따돌린 상황이죠. 2024년에는 인텔과 AMD를 역시 넘어설 것 같은 모습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다른 기업들은 성장이 더딘데 엔비디아만 이렇게 급속도로 성장하는 모습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엔비디아가 데이터 센터 영역에서만 한 35빌리언까지도 매출액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지금 블룸버그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래 가치만 보면 엔비디아 좋습니다. 지금 역사적 고점도 갱신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주가의 성장세가 더 유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주가 향방은 아무도 모릅니다. 주의가 요구되는 구간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윗꼬리가 길게 달렸고 너무 급하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주의가 요망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어요. 아무튼 최근 한 달간 주가 상승률만 보자면요. 엔비디아가 44.55%로 군계 일하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AI 관련된 주식들, 엔비디아를 필두로 해서 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AI 주식들이 또 많이 올랐어요. 여기 보시면 다우와 관련된 주식들, 전통적인 산업들은 다 빨간색을 띠고 있는데 나스닥만 오른 모습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 7.79%, 애플 4.49%, 자, 구글이 좀 더 많이 올랐어요. 구글도 최근에 발드라는 AI 서비스를 론칭을 하면서 15% 올랐고 메타 9%, 아마존 15% 올랐는데 테슬라가 유독 많이 올랐어요. 22%입니다. 자, 엔비디아 다음으로 많이 오른 AI 관련 주식이 테슬라였다라는 거예요. 자, 정말 시장은 엔비디아 다음으로 빅테크 주도주로 테슬라를 선택을 했을까요? 일단 오늘 테슬라가 200불을 넘어가면서 어느 정도 냄새가 나는 시츄에이션이다 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테슬라 일봉 차트를 보면 금일 4.14% 오른 201.16불로 마감을 했습니다. 200불을 지켜낸 모습인데요.
200불 그리고 200일선 저항이 있는 이 파란색 선이 계속해서 이렇게 저항으로 많이 오랫동안 작용을 해왔어요. 그래서 테슬라가 이 200일선 200불 저항을 뛰어넘을 수만 있다면 정말 새로운 상승 추세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한 250불 때까지도 일단은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자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렇게 윗꼬리가 달린 모습이 나왔어요. 아무래도 200일선 저항을 올해 들어서 한 번도 뛰어넘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구간이 있겠다. 변곡점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단기적으로는 좋은 모습입니다. 아무튼 이번 주 장에 200불 이상에서 계속 위치를 할 수 있다면요, 새로운 트렌드도, 새로운 상승 추세도 다음 주까지 기대해 볼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엔비디아가 지금 400불을 넘어가면서 주도주에서 내려올 수도 있어요. 만약에 엔비디아가 이 갭 상승을 메꾸면서 하락을 한다면 테슬라에게도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AI 주도주의 하락은 AI 붐의 하락으로 이어지면서 테슬라도 같이 흘러내릴 수 있으니까 조심은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언론에서는 오늘의 상승을, 테슬라의 4% 상승을 머스크 CEO의 중국 방문에서 찾고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 웹사이트에 따르면요, 머스크 CEO는 3년 만에 중국을 방문했다라고 하고 5월 30일에, 그러니까 어제였죠,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 장관인 칭강을 베이징에서 만났다라고 합니다. 여기 보이시죠? 또한 칭강을 만난 이후에 바로 CATL 회장과도 만났어요. 계속해서 중국에서 빠른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일론 머스크 CEO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칭강 외교부장을 만나면서 이런 얘기들을 했다라고 해요. 중국 사람들 정말 열심히 일한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요, 중국산 모델 3, 모델 Y가 그 마감 면에 있어서는 뭐 미국산보다 좋다라고도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만큼 퀄리티가 뛰어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중국 사람들이 열심히 일한다라는 뜻이겠죠. 자, 그리고 중국과 미국은 샴 쌍둥이처럼 얽혀 있다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샴 트윈스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미국이 서로 상반되는 그런 디커플링에 반대를 하고요. 앞으로 일론 머스크는 중국 비즈니스 계속 확장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기가 상하이의 확장도 지속이 되고 있고요. 그 근처에 상하이 메가팩 공장도 지금 곧 있으면 착공에 들어갈 테슬라인데요. 계속해서 중국 비즈니스를 늘리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중국의 판매, 로컬 판매도 역시 순조롭게 이어지고 있는 모양이에요. 이번 5월달 네 번째 주에 중국 보험 등록 대수가 나왔는데 12,800대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제일 위에 있는 이 막대가, 이 그래프가 2023년 2분기 중국 로컬 판매량의 누적 판매 대수인데요. 2023년 2분기가 지금 가장 높은 위치에 지금 놓여 있죠. 자, 올해 2분기보다 현재 8주차까지 판매량이 가장 많았던 분기는 작년 4분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4분기보다도 지금 더 잘 판매가 되고 있는 중국 로컬 판매예요. 물론 분기 말로 가면은 올해 1분기가 현재까지는 가장 잘 많이 팔린 시기입니다만, 자, 이런 트렌드면 당연히 2분기가 1분기보다는 판매량이 높을 겁니다. 그리고 작년 4분기도 뛰어넘는 그런 중국 로컬 판매량이 나올 것 같아요. 자, 2023년 2분기도, 올해 2분기도 기대가 되는 중국 로컬 판매다, 순조롭게 이어지고 있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작년 전체 판매량과 비교를 해보면 순조로운 2023년 중국 로컬 판매량을 볼 수 있어요. 현재 20주차가 넘어가는 상황에서 20만 대가 넘어가는 그런 판매량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이맘때랑 비교를 해보면 훨씬 더 많은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는 올해 2023년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중국 로컬 판매량과 일론 머스크의 중국 방문을 통해서 오늘 테슬라 주가가 4% 이상 올랐다라고 언론은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하지만 오늘 오른 주식들을 보면 AI 관련된 주식들이 대부분이죠. 엔비디아, 테슬라. 자, 그렇기 때문에 중국 방문보다도 지금 테슬라의 주가 상승은요, 차기 AI 주도주로서 어느 정도 인식이 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AI는 이제 시작이죠. 엔비디아 역시 주가가 급상승했던 건 엔비디아 CEO였던 젠슨 황이 지금 현재 엔비디아는 아이폰 모먼트를 겪고 있다. 아이폰이 급상승했던 시절 급 판매량이 성장했던 2009년 이 정도 시간에 비견할 만하다라고도 얘기를 했었는데요. 자, AI 이제 시작이라는 겁니다. 근데 엔비디아는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버렸죠.
그러니까 차기 AI 주도주를 찾아볼 법할 것 같아요, 시장에서. 그런 상황에서 힌트를 주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바로 캐시 우드 돈나무 누나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돈나무 누나는 이미 엔비디아의 이런 상승을요, 2015년에 예언을 했던 상황이에요. 2015년에 돈나무 누나의 말에 따르면, 자, 데이터 센터와 그러니까 모빌리티 영역이죠. 자동차의 뭐 자율주행과 관련된 부분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오토 영역이 엔비디아에게 있어서 멀티빌리언 기회가 될 것이다. 자, 이러한 시장이요, PC, 그러니까 게이밍 시장보다도 훨씬 성장률이 높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어요. 자, 현재 엔비디아 주가 상승을 통해서 돈나무 누나의 예언이 맞아떨어진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데 본인의 옛날 이런 예언과는 다르게 최근 매매 실적을 보면 그다지 좋은 것 같진 않아요. 현재 캐시우드의 아크 펀드는 엔비디아 주식을 32만 5천 주를 보유하고 있다는데요. 이 펀드가 2월에 약 7만 9천 주를 매도를 했다라고 합니다. 32만 5천 주를 보유하고 있으니까 상당히 많은 수량을 매도를 했죠. 지난주에는 6만 5천 주를 매도했으니까 지난주에 뭐 급상승이 있었으니까 매도를 할 법도 했겠습니다. 하지만 2월에 7만 9천 주를 매도했다는 건 2월 달이 200불대였을 거거든요, 주가가. 근데 지금 400불을 넘었으니까 이건 좀 안 좋은 판단이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아무튼 뭐 테슬라 주가가 2월 달에 이럴 때 좀 약한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테슬라 편입을 위해서 뭐 팔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엔비디아가 너무 급상승한 가운데 캐시우드 돈나무 누나는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Investors seems to think Nvidia is the only AI play. It is not. 자, 엔비디아만이 유일한 AI 플레이어가 아니라는 거죠. 바로 테슬라가 있다라는 겁니다. 캐시우드 누나가 보기에는 한 12개 기업 정도 더 AI 플레이어가 있다라고 해요. 근데 그 중에 으뜸을 테슬라로 지금 삼고 있는 캐시우드 누나예요. 자, AI 발전의 가장 확실한 수혜자는 테슬라다라고 합니다. 캐시우드 누나에 따르면 테슬라는 2030년까지 자율주행에서 8에서 10조 달러 매출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AI의 가장 확실한 수혜자라고 하는데요. 테슬라의 현재 연간 매출액은 한 100빌리언 정도 돼요. 우리도 뭐 130조 원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죠. 대부분 모델 Y, 모델 3를 판매를 통해서 만들어내는 매출액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테슬라의 자율주행 매출액이 최소한 8조 달러에서 10조 달러라고 해요. 8조 달러를 빌리언으로 바꿔보면 8천 빌리언이 됩니다. 자, 연간 8천 빌리언까지 자율주행 매출액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현재 테슬라의 전체 매출액이 100빌리언이니까 80배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런 게 바로 파괴적 혁신이자 AI 산업의 무서움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의견에 따르면 뭐 연내 FSD 무료 사용 기간을 주겠다. 아마 북미 위주가 될 것 같은데요. 그런 발표가 나오면 주가가 상당히 뛸 수 있다라고 했죠. 바로 테슬라가 자율주행을 어느 정도 완성했다라는 자신감을 표현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어쨌든 이 아크 펀드에 따르면 내년 말 정도가 로보택시가 출시될 수 있는 가장 확률이 높은 시기로 볼 수 있어요. 자, 정말 얼마 이런 미라클이 펼쳐질 게 얼마 이제 안 남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2030년까지는 투자할 가치가 있는 테슬라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2030년까지 투자를 하다 보면 엔비디아의 이러한 순간이 테슬라에게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거고요. 엔비디아가 데이터 센터에 이렇게 해안을 갖고 꾸준히 노력해서 지금의 주가를 완성했듯이 테슬라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자, 연내에는 역시 사이버트럭 호재도 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올해 안에도 엔비디아 수준까지는 아니겠지만 이 정도 한 차례 그래도 큰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도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기가 텍사스에서는 사이버트럭 생산을 위해서요, 인력 채용을 2배로 늘렸다라고 합니다. 좋은 소식이라고 볼 수 있겠고, 진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자,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